맥스 할로웨이가 오는 7월 19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UFC 318 대회에서 더스틴 포이리에를 상대로 BMF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정말 멋진 매치업입니다. 먼저 이 경기가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는 이번 경기를 통해 고향에서 싸우는 기회,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무대를 잡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당과도 같은 뉴올리언스에서 말이죠.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습니다. 뉴올리언스 팬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이리에는 아무 상대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랭킹이 높은 파이터가 아니라 전설적인 상대여야 했죠.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야말로 그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파이터였습니다. 포이리에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맥스 할로웨이를 2번이나 이긴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BMF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단순한 벨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BMF 타이틀은 포이리의 커리어와 파이터로서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스타일의 파이터인지, 왜 많은 팬들이 그를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죠. 만약 포이리에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면서 BMF 챔피언으로 은퇴할 수 있다면 그건 그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겁니다. 저는 BMF 타이틀 자체를 아주 크게 보지는 않지만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치업은 매우 타당하고 완벽한 매치메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여전히 타이틀 도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이리에도 아마 그쪽에 대한 미련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급 타이틀전 상황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과 이전 맞대결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조건부터 보죠. 더스틴 포이리에는 36세, 키는 약 175cm, 리치는 약 185cm입니다. 반면 맥스 할로웨이는 33세, 포이리에보다 3살 어리며 키는 약 180cm로 좀 더 크지만 리치는 약 175cm로 짧습니다. 즉, 포이리에는 리치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할로웨이는 키와 젊음을 무기로 케이지에 들어설 겁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의 첫 대결을 잠깐 떠올려보죠. 놀랍게도 그 경기는 맥스 할로웨이의 UFC 데뷔전이었습니다. 당시 맥스는 프로 경기단 사전에 전적을 가진 신인이었고 그런 그에게 UFC는 이렇게 말했죠. 좋아, 너의 첫 상대는 더스틴 포이리야. 상상해보세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20살 초반의 파이터가 당시 이미 주목받던 포이리에와 싸운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포이리에가 지금처럼 위대한 파이터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포이리에는 서브미션으로 맥스를 제압했고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맥스를 서브미션으로 이긴 유일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최근에야 일리아 토프리아가 처음으로 맥스를 KO시키긴 했지만 포이리에의 승리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벌어진 건 2012년 2월, 무려 12년 전 이야기지만 그 첫 맞대결은 두 선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고 특히 포이리에에게는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패더급에서 치러졌다는 점입니다. 즉, 당시 두 선수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파이터였다는 것이죠. 2025년 현재의 포이리에와 할로웨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신체 조건, 경기 스타일, 경험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두 선수는 UFC 236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이번에는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이 걸린 상태였죠. 비록 이 경기는 2019년에 열린 대결이지만 여전히 의미가 큰 경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원래는 맥스 할로웨이 대 토니 퍼거슨의 경기가 잠정 타이틀전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퍼거슨은 당시 랭킹 2위로 타이틀 도전이 가장 유력한 파이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퍼거슨은 이 경기를 수락하지 않았고 대신 포이리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퍼거슨은 법적 문제나 경찰과의 충돌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경기가 잠정 타이틀전이었던 이유는 당시 챔피언이었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출전 정지 처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하빕 대 코너 맥그리거 경기 후 벌어진 옥타곤 난투극 기억하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 하빕은 징계를 받았고 UFC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 타이틀전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스틴 포이리에는 그 잠정 타이틀전에서 승리하며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그 경기 일정은 꽤 타이트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이리에와 맥스 할로웨이의 경기는 2019년 4월에 열렸고 포이리에가 경기 계약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시점은 2월쯤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잡힌 경기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 기간이 2달 정도 있었던 셈이죠.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경기에서 포이리에는 명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팬들과 전문가들도 포이리에의 우세를 인정했죠.
결국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포이리에는 맥스를 꺾었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는 최근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정말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는 분우와 생드니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라운드 KO승을 거두며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전엔 저스틴 게이츠에게 패했지만 마이클 챈들러를 상대로는 멋지게 승리했었죠. 그리고 찰스 올리베이라에게는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승, 패 이런 식으로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맥스 할로웨이의 최근 행보를 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라이트급에서 저스틴 게이츠와 BMF 타이틀전을 치렀고 경기 막판에 극적인 KO승을 거두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KO 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패더급에서 벌어진 경기였죠. 맥스 할로웨이가 이제 완전히 라이트급으로 전향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맥스가 라이트급에 남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패더급에 남아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팬들도 아마 볼카노프스키와의 재경기를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고요. 오히려 라이트급에는 할로웨이에게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는 이미 패더급의 대부분 선수들과 싸워봤고 토프리아에게 KO 패를 당했지만 그게 아주 치욕적인 패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프리아는 그 뒤에 볼카노프스키도 KO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웨이가 진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사실 그 경기도 경기 막판까지는 꽤 치열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프리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경기가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정말로 눈앞에 불이 번쩍 켜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올 정도죠. 그는 엄청난 KO 파워를 가진 파이터입니다. 그 패배 이전까지 맥스 할로웨이는 3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아놀드 앨런, 코리안 좀비 그리고 BMF 타이틀전에서의 저스틴 게이츠였죠. 그 전에 마지막 패배는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였는데 그건 정말 결정적이고 명확한 패배였습니다. 물론 두 선수의 재대결에서 할로웨이가 이겼어야 했다고 말한 팬들도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볼카노프스키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 경기만큼은 누가 봐도 명확한 승부였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맥스 할로웨이는 최근 4경기 중 3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KO 12승, 판정승 12번, 서브미션 2번의 결과를 갖고 있고 포이리에 역시 KO 16번, 서브미션 7번으로 피니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둘 다 확실한 피니셔들이죠. 할로웨이는 아직 젊은 선수이지만 최근에 KO 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그 패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할로웨이는 155파운드 체급에서는 극심한 감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할로웨이에게 그가 145파운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만큼 감량이 심한 파이터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맥스 할로웨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더 젊고 비록 KO 패를 당했지만 여전히 넘기 힘든 벽입니다. 포이리에가 할로웨이를 완전히 끝낼 만한 파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이리에는 자신의 고향인 뉴올리언스에서 싸우는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의 응원 그리고 심판 판정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요소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할로웨이가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한 변수는 포이리에가 더 깔끔한 유효타를 많이 적중시키면서 판정승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죠.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 경기는 피니시 없이 판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로웨이는 예전 경기에서 한번 기권했고 포이리에도 서브미션으로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둘 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면전이 될 것이고 진짜 치열한 접전이 될 겁니다. 저는 맥스 할로웨이가 약간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더 젊고 여전히 커리어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더스틴 포이리에는 이미 은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꼭 그의 내면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치 내 기량이 예전만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는 케이지 안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할로웨이도 이번 경기 이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커리어가 어디로 향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건 때때로 선수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죠.